전국을 블랙홀로 빠져들게 했던 유승민 거취 파동이 마무리됐지만 여권은 여전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잠잠해진 듯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예. 유승민 지금 앵커분도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 문제가 아직도 끝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 시작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전 같으면은 그 내부에서 누가 뭐 교섭단체가 원내대표가 되든 말든 공천하든 건 자기네들 내부 사정인데 국민들이 볼 때 저거는 적어도 아니면은 보수 세력이라든가 새누리당 지지 세력이라든가 볼 때는 이건 그렇게 집안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를 찍어내렸느니 친박이 몰아세웠느니 하고 유승민 대표를 저렇게 몰아낼 수 있느냐 해서 의견도 찬반 갈려있지만 아마 사퇴 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국민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또는 유승민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한 번쯤은 유승민 대표의 이런 행동과 이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목은 우선 유승민의 느닷없는 헌법가치 수호론입니다. 다른 문제는 뭐 잘못을 했느냐 어쩌니 일반적인 정책이라지만 헌법은 사실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헌법을 알고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회법 때문에 헌법 위반 위헌이다.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헌법 가치 수호까지 하겠다고 그러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이 본격적인 키워드를 보시기 전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실려있는 칼럼 하나를 먼저 보시죠. 포퓰리즘 껴하는 유승민이라고 유근일 전 조선일보 전설 주간께서 쓰신 겁니다. 그중에 이런 대목입니다. 유승민 사태는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소득 대체율 인상 그리고 국회법 개정 과정에 있었던 집권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노선이 과연 어땠느냐 하는 각도에서도 충분히 조명되는 이런 점이 조명 안 되고 찍어내렸느니 분노를 했느니 배신의 정치도 있지만 본질 부분인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보시죠. 또 하나 이제 동아일보 한번 행설수설을 보시죠. 동아일보 행설수설이 나온 겁니다. 칼럼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국이라는 그 칼럼 속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사임위 변을 아무리 읽어봐도 유승민 대표의 사퇴 해결을 읽어봐도 그가 왜 사퇴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별명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즉 사퇴하고 싶었다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화법이다. 진작에 사퇴했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항의를 하든지. 다음 대목을 보시죠. 여당 원내대표란 사람이 자신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시작된 국정 혼란의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도 공화국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그걸 지키려고 했던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대표는 원래 사실 보면은 국회법이 왜 문제가 됐냐면 위헌 논란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랬는데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지엄한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국회법으로 위헌 논란을 일으킨 부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와서 헌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걸 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보시죠. 보여주시죠. 연설문과 사과문과 사퇴회견. 국회 교섭단체를 한 개인의 연설이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당론의 연설입니다. 거기서 공약,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든지 무슨 공약 대부분은 실패했다든지 등등의 여러 민망한 대목이 나오고 새누리당은 어떤 층을 대변한다 등등이 나오는 그런 아주 장엄한 그래서 야당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았지만 여당으로부터는 이게 우리 공식 당론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건 개인 연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당론 수렴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러더니 국회법이 위헌 논란이다. 유승민 의원이 지키고자 했던 헌법에 틀렸다 해서 국회법 개정을 내놓는다면은 그저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건 이제 본질하고 달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사퇴회견에서는 나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으며 헌법적 1조를 지키는 수호자로 나서겠다라고 하니 만약에 이렇게
어떤 당론 어떤 때 이렇게 하고 갈지자의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요 다음번의 수순은 뭐겠느냐.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남북 관계에 대한 폭탄적인 발언이라든가 핵무기 개발에 대한 폭탄적 개발이라든가 복지 문제에 대해서 도련한 발언을 한다면 이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예. 특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사퇴 의견 같은 것도 그 내용을 의총이 나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의총서 다 의원들끼리 이제 그만두면 좋겠다고 해서 박수로 넘어갔는데 그 후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 반대했던 의원들은 또 뭐가 되는지 예. 굉장히 참 이 선법같이 소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집안 문제일 수가 없어서 네. 다음 문제를 내가 극단적인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복지 문제나 남북 문제나 핵 문제나 혹은 미국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무슨 발언할지가 궁금할 뿐만 아니라 조금 이번에도 또 느닷없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네, 거죠. 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네.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표적 정치가 법, 원칙, 정의 정치냐. 이 유승민 의원이 또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고자 한다. 예. 그 끝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이 새 정부 들어서 한 것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얼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도 거기를 겨냥했고 사감원도 거기를 겨냥했고 헌법같이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 독재자적인 모습을 얘가 겨냥한 거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당이 어떻다든지 정치 구조가 어떻다든지 헌법이 어떻다든지 정치 문화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예. 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겨냥하는 그런 표적으로 하는 정치가 이게 법과 원칙과 정의 정치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또 말씀드린 그 민주공화국 이야기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독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독재자가 되려면 무슨 정보기관이 불러서 고문을 한다든지 가령 북한처럼 무슨 건성방송 박수를 친다고 해서 뭐 처형을 한다든지 자다가 좋은다고 해서 계급장을 강등하든지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또 언론자에도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부분적인 마찰은 있을지 모르지만 쓰고 싶은 거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적이다, 불통이다, 레이저 광선이다. 그건 모르지만은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훼손하고 유린할 정도로 다 지금 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서 심지어는 어느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 동안에 마약을 먹은 것 같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독재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국회법 개정안으로 시작이 됐지만 권력 싸움으로 비춰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예. 쪽으로 나오면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은 헌법 유린 세력 혹은 훼손 세력 혹은 동조 세력일 수밖에 없으니 예. 이 문제는 이제 당내 문제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네. 한번 세 볼까요? 번째 키워드 보시죠. 비박의 성원, 정치 철학 때문일까? 자, 우선 동아일보를 한번 보시죠. 형님 줄 잘 서십시오. 이건 친박에 사는 소리입니다. 유승민 말하자면 소위 잘라내라는데 동조해달라는 거고 이제 비박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서 이대로 가면은 대표님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박 찾아가 나까지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공천 문제 시비 때는 맞서 싸우겠다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걸 보면 이분들은 유승민 사태를 통해서 공천과 총선과 권력투쟁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끝난 다음에 유승민 대표는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있는 비박 의원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유승민 대표를 쫓아내는 걸 반대한 것인지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 지금 우리 집권 세력은 헌법을 훼손하고 유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동조했는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비박 의원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예. 나는 그런 걸로 지지한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됐으면 나는 미리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다 끝난 다음에 사퇴를 하면서 사퇴 의견을 이렇게 되니까 선우가 바뀌지 않았는가. 그럼 친박은 물론이거니와 비박도 나는 지금 이분들이 헌법 수호하려고 유승민 대표 지지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유승민 대표가 안 됐고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유승민 대표를 동정하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달리 생각해볼 일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 이제 네. 향후 행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마지막 네. 키워드 네, 한번 네. 볼까요?
보여주시죠. 예. 탈당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게 정도라고 봅니다. 야, 조선일보 6.1 칼럼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한번 보죠. 말미에 기사 유승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 때도 양극화 해소를 역설한 노무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정계 입문 때 정당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헌법 훼손 세력 또는 유린 세력이거나 그걸 무시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탈당을 해서 반새누리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하느냐 이거죠. 이 논리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느닷없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네. 헌법 수호라는 걸 지금 그건 그냥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당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법처럼 국회 내에서 의사결정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네. 그 자체도 국회법도 일부는 위헌이다, 일부는 합헌이라고 했을 때 그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도 헌법에 대해서 약간 훼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적어도 새누리당에 남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신당 운동을 하든 반새누리당으로 가든 소위 말하자면 이런 정부에 대해서 무슨 하야 운동을 하든 무슨 그런 운동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명분적으로 맞는 것이지 지금 있으면서 이렇게 헌법을 파기하고 있는 건 난 지키겠다고 하면 새누리당에 있는 여권 사람들은 전부 헌법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전부가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보수를 하지 않고 얼음덩어리 같이 차짓한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도 그래도 유승민 대표는 먼 훗날을 위해서 자금 참 대단한 사람이다면 이렇게 서로 합의를 내가면서 또는 설득을 해가면 같이 가지 못하는 것 그거는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대표의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동정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